What's up, everybody? Welcome to the Mental Liquidity Podcast. This is our second episode brought to you by your host, Min Jae Kim. This episode will be presented in Korean, so we'll now invite our guest. 규민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오랜만에 둘 다 각자 학기 보내느라 바빴을 텐데, 오랜만에 얼굴도 네, 보고 목소리 들으니까 좋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솔직하게 먼저 털고 들어가자면, 원래 이제 비슷한 에피소드를 한번 찍었었는데, 그 퀄리티, 물론 그 내용의 대화의 퀄리티는 너무나 좋았지만, 이게 제가 그때 당시 오디오에 문제가 생겨서 안 들리고, 또 뭐, 그 조금 짧은 기왕은 좀 있어서 한번 제대로 하고 음, 싶어서 이렇게 규민 씨를 불렀고, 이렇게 늦은 시간에 바쁘실 텐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입니다.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영광이죠. 네, 그럼 바로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시작하기 앞서 이제 한번 규민 씨 인생의 첫 부분, 그러니까 이 시초부터 한번 들어가고 싶은데, 이제 당연히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라셨을 테고, 어, 어땠나요? 어렸을 때는 어떤 학생, 어떤 아이였나요? 어, 네, 민지 씨 덕분에 오랜만에 제 과거를 생각하게 되는데, 네. 어렸을 때는 정말 그냥 엄마 말, 아빠 말 잘 듣는 그저 바른 아이여서, 막 어디 엇나가진 않는데, 대신 그만큼 막 튀진 않는, 그냥 보통의 음, 성격의 보통의 아이였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 혹시 어렸을 때 기억나는 네. 뭔가 첫 번째 장래희망? 꿈 그런 게 있었나요? 아, 그런 보통의 아이가 이제 가장 기대했던 게 가족끼리 어떤 해외여행 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지, 그리고 사실 부모님께서 영어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시키셔서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네, 영어를 쓰고 해외를 많이 나간다? 외교관 하면 정말 좀 재밌겠다. 세계를 누비면서 막 네. 여러 나라 사람들이랑 뭐 사교도 하고 뭔가 다양한 걸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정말 나한테 맞는 직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도 외교관을 희망했던 것 같아요, 막연하게. 네. 그때 생각해보면 저희 네. 세대죠. 저희 세대 중학교 어, 때 한창 그쵸. 외교관 유행이었어서. 그쵸, 그쵸. 사실 또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맞아요. 그때 한창 그 유엔 사무총장 그때 유명하시고 또 그때 책이 되게 무슨 아, 바보처럼 아, 뭐 있지 않았나요? 그런 책이 바보처럼 공부하고 뭐였죠? 네, 모모처럼 생각하라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천재처럼 모아라. 네. 네. 공부하고 예. 천재처럼 꿈꿔라. 아, 예. 그게 이제 많은 학생들의 심금을 울리지 않았나. 그래서 음, 그때 저도 기억하는 게 주변에 그냥 다 물어보면 나 외교관 할 네. 거다. 아마 네. 그 제2의 영향도 반기문 할 컸던 것 같아요. 거다. 네, 예. 그랬었죠. 항상 생각해보면. 그쵸. 그러면 이제 외교관이 처음 꿈이었는데 사실 지금 이제 규민님 진로는 외교랑은 이제 좀 네, 그쵸. 많이 멀어진. 지금 현재 뭘 전공 어디 계신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저는 지금 연세대학교 통계학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인 통계데이터 사이언스학과 대학원을 재학 중입니다. 지금 석사과정 2학기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처음에 통계학과를 네. 진학하게 된 계기를 여쭤봐도 될까요? 예. 말씀드렸듯이 외교관이 제 꿈이었는데 이제 좀 진로를 구체하려고 고등학교 와서 안 그래도 동아리가 많은 학교다 보니 외교 동아리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봐서 외교학도 공부해보고 뭔가 국제 정치학이나 아니면 외교 미래 외교관들이 많이 하는 그런 모의 유엔도 참여해봤는데 어, 그죠. 근데 그런 걸 해봤는데 너무 그런 열띤 토론과 내 주장을 내세워서 상대한테 관철시켜야 되는 그런 것들이 정말 제 성격과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어떤 꿈을 포기하는 것도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깔끔하게 포기하고 그러면 내가 잘하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본 결과 제가 좀 수학도 좋아하고 수학적인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계속 이 문과였는데도 수학 선생님 찾아가서 이런 수학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전공이 또 마침 문과인데 통계학과가 있어가지고 연세대학교엔 그래서 어떻게
잘 상황과 제 성격과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져서 진학해서 공부를 했는데 또 공부가 재밌어서 이렇게 대학원의 길로 오게 되었습니다. 음, 결국 참고로 뭐 이제, 네. 네, 참고로 그 규민 씨가 이제 수학을 좋아해서 이쪽으로 들었다 얘기했는데, 이제 제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얘기하자면 수학을 아, 잘했습니다. 아 규민 씨가 아주 감사합니다. 잘했고, 본인의 감사합니다. 능력을 가장 잘 활용해서 진로 선택하지 않았나 싶은데, 갑자기 얘기하다가 제가 궁금증이 생긴 건데, 네. 통계학과는 왜 문과죠? 그게 또 사실 좀 뭐랄까 별로 크게 통계학에서 뭘 가르치냐랑 상관이 없어요. 알고 보니까 저도 궁금했는데 찾아보니까 서울대는 이과고요. 연대 그래요? 고대는 문과고요. 네. 어, 그게 결국은 어디에서 그러니까 그 기반이 어디냐였는데 원래 통계학과가 메인인 과가 아니어서 서울대에서는 수학 기반의 이제 수학과 교수님들이 통계학과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통계학과가 수학이 있는 자연대학에 있는 거고 음, 연대나 고대는 보통 경제학과 교수님들이 통계를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통계학과를 만들다 보니 상경대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경대학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럼 결국은 이 나눌 수 있는 명확한 잣대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사실 이제 공통적으로 연구를 하려면 깊은 수학 베이스가 필요한데 출신 교수님들 때문에 이 속한 음, 대학이 달라졌고 사실 요즘은 또 워낙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교육 수요나 아니면 그 열풍이 있어서 그쵸, 과를 그쵸. 대학원은 또 독립을 해서 따로 만들기도 합니다. 음, 그러면 이제 그 통계학과를 학부를 나오시고 대학원을 네. 넘어가셨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통계학과 학부적인 수준의 내용을 가지고도 그거를 이제 살려서 그런 뭐 데이터 사이언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분야로 나아가는 동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네네. 왜 더 공부해야겠다, 대학원 가서 난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으셨는지. 아, 이게 사실 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학부 이상의 공부가 꽤나 많이 남아있다고 느꼈어요. 학부 공부를 하면서. 음, 그래서 사실 학부 마지막 학기 때 석사 과목도 들었었는데 거기서도 더 나아가는 게 있고 거기서도 또 안 가르쳐 주는 게 있는 거예요. 막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코스에서는 그냥 받아들인다. 다음에 알려준다. 이런 음, 식으로 넘어간 게 계속 있고 끝이 없다 보니까 더 공부를 하게 된 것 같고 사실 또 그렇게 찾아 들어가는 성격이 이런 대학원이랑 맞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음, 말씀하신 대로 학부 졸업하고도 자신의 전공을 잘 살려서 취직한 동기들이나 선후배들이 있죠. 근데 사실 한국에서는 또 그런 기회가 아직은 다른 나라, 미국 같은 나라에 비해서는 좀 적은 것 같아서 그 점도 저한테는 꽤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재밌나요? 대학원 생활 지금 하고 있는 게? 연구라든지 전반적으로. 어, 우선 생각보다 여유로워요. 뭔가 음, 하루하루가 제 맘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런 뭐 방학 같다. 이런 개념은 아닌데 제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려고 들어와서 그거랑 핏이 맞는 교수님 밑에 들어가서 운 좋게도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다는 생각을 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지금 매우 행복합니다. 아주 만족스러워 하다니 너무 저도 이제 같은 친구로서 너무 듣기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석사 과정 진행하시고 계신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럼 박사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게 사실 석사에 들어오고 나니 조금 고민이 되는 지점이 많긴 한데 아직까지 제 꿈은 네, 석사를 마치고 박사 유학을 가서 미국에서 박사 유학을 마친 후에 예, 커리어를 좀 더 연장해서 이제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뭐 교수직이든 연구직이든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음, 그러면 제가 원래 이 팟캐스트에서 네. 그 항상 질문하는 게 있는데 이제 5년 후에 본인의 아, 모습을 어떻게 보냐. 어떻게 보면 규민 씨는 나름 좀 확실한 게 있네요. 그런 그쵸, 이제 그쵸. 제 꿈, 외국 가서 그쵸, 박사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그쵸, 그쵸. 박사 뭐 2년 차, 3년 차쯤 돼서 이제 막 퀄 시험 통과하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연구에 매진하고 있겠죠? 음, 그러면 이제 통계학의 분야도 워낙 다양할 거고 이게 이제
일반 청취자들이 사실 이제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네. 혹시 그냥 되게 간단하게 뭐 현재 연구하고 있는 분야든 지금 관심이 있는 분야든 아니면 난 이걸로 이 분야에서 내가 한번 꼭 내 자취를 남기고 싶다 하는 그 분야가 뭔지 그리고 대충 그게 어떤 내용인지 혹시 좀 이렇게 좀 쉽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게 항상 설명하다 보면 막히던데 최대한 설명을 잘 해보려고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구글에 이미지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미지든 동영상이든 여러 가지 종류들의 데이터가 많은데 네, 데이터를 예를 들면 사진을 예를 들면 막 강아지 사진들이 많은데 그 강아지가 진짜 강아지라고 일종의 레이블이 붙여져 있는 거는 별로 없단 말이죠. 네, 그런 레이블이 붙여져 있는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학습하기 좋은 데이터고 그렇지 않은 데이터들은 엄청 많겠지만 우리가 걔네들을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에서 시작된 어떤 분야가 있어요. 이런 상황을 지금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는 게 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하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도 섞여 있는 경우를 이제 semi 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하는데요. 음, 그런 상황에서의 통계학적으로 어떤 그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와 없는 데이터를 모두 활용해서 더 좋은 에스티메이터를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즉, 더 좋다는 건 이제 언바이스드면서 뭔가 베리언스, 그러니까 뭔가 걔네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싶은 값을 추정할 수 있는 음, 되면 좋겠죠? 그런 값이면. 에러도 그래서 더 그런, 적고 좀 이렇게 더 정교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예. 그런 연구들이 최근에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뭐랄까, 고차원 데이터에 적용하고 싶은 거예요. 고차원 데이터는 말 그대로 사진 말고 뭐 영상이면 더 고차원이겠죠? 그런 식으로 고차원인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주로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 고차원을 이제 저차원으로 매핑, 임베딩 한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좋은 함수를 쓰면 높은 차원에 있는 애를 저 낮은 차원에 있는 공간으로 보내서 우리가 분석하기 쉽게 되는 거죠. 어, 근데 그런 함수들 중에 또 이제 그 함수들끼리의 이너 프로덕트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좋은 특성이 있는 공간이 있어요, 함수들. 그래서 네. 그런 공간에서의 이런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연구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제 어, 이거, 제가 옛날에도 뭔가 이렇게 따로 얘기하면서 질문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네. 그 함수를 더 낮은 차원으로 이동시키는 거를 뭔가 미분? 미분의 개념으로 아, 봐도 될지 어, 아니면, 그쵸. 그러니까 그런 미분을 하고 적분하고 그런 관계랑 비슷한데 이제 대신 네, 얘네들은 어떤 함수랑 그 좋은 함수 일종의 그걸 커널이라고 하거든요. 네, 커널이랑 우리가 원하는 함수랑의 어떤 연산한 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연산은 컨볼루션인데 네. 어떤 함수랑 커널을 잘 곱해서 적분한 게 이제 임베딩 된 거거든요. 음, 예, 하여튼 그런 특성을 가진 어렵네요. 공간에 네. 이 하하. 그쵸. 어려우니까 이제 또 석사까지 하시고 이제 또 나중에, 예, 나중에 열심히 연구해서 꼭 그 원하는 이쪽 분야에서 좀 원하는 연구하시고 이뤄내시길 제가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네, 아, 뭔가 감사합니다. 너무 급하게 마무리한 건데 저도 뭔가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게 네. 어떤 함수를 커널로 이렇게 평균을 취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평균을 음, 취했더니 더 차원이 낮아졌다. 와, 신기한데 뭐 예, 그런 얘기입니다. 좀 네, 어렵. 감사드립니다. 아, 그러면 이제 뭐 박사 끝나고 여기 와서 연구한다든지 교수하고 싶다 이런 식 얘기하셨는데 혹시 최종 목표가 있을까요? 최종 난 진짜 마지막에 꼭 이걸 하고 싶다. 아니면 뭐 이 자리에 올라오고 싶다. 이런 엔드골이 아, 있나요? 사실 근데 그런 엔드골이 이 플로우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뭔가 그런 직업적인 면보다는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네네. 경우. 그런 거 제가 사실 원하는, 그런 대답도 아, 당연히 환영, 네. 사실 공부를 하면서 공부가 재밌고 더 이렇게 이해해나가고 뭔가 알아가는 게 재밌는 거랑 별개로 여기서 뭔가를 이뤄내고 싶다는 것보다 이걸 수단으로 그냥 제 행복을 좀 이루고 싶다는 생각이 크게 드는데요. 그 음, 행복이 그냥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강아지를 키우면서 여유롭게 그 가정을 꾸려 나가는 그냥 그런 평안하고 행복한 삶, 행복이 바로 나오는데 사실 그게 제 그쵸, 행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결론 요약하면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건강하게 있는 것인데 그걸 하기 위해선 제가 잘하는 거를 이뤄 나가서 그 기반을 다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게 맞아요. 지금 네. 공부여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 뭐 엔드골이라고 뭐가 뭐 되게 휘황찬란하게 얘기했지만 사실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그 이- 사실 결국 많은 경험도 하고 그리고 좀 사실 아, 행복하고 싶어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그쵸, 싶어 그쵸. 하고 그 제가 옛날에 어떤 책에서 행복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읽어봤는데 거기서 딱 그런 문장을 했어요. 문장 그런 그 군문을 소개하더라고. 그게 음, 행복이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식사를 하는 것. 아, 되게 근데 사실 그러니까 그 이 문장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전체 책의 내용을 아우르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음, 결국 봤을 때 행복이라는 게 우리가 생존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어떤 오, 장치이고 그런 면에서 결국 맛있는 밥을 먹을 때 가장 행복하고 또 뭔가 이렇게 사회적 유대관계가 아, 유대감이 있을 때 행복하고 그러니까 그 둘을 모두 합친 게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네요. 맛있는 밥을 먹는 거. 그게 어, 행복이라고 하더라고요. 별거 없다. 그래서 그거 듣고 저도 많이 공감하고 음, 진짜 별거 없긴 하겠구나 생각하면서 또 동시에 그거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그 파운데이션은 그쵸. 결국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자신감도 생기고 자존감도 음, 높고 그걸 토대로 또 경제적 보상이 있고 돈이 있어야 그래도 그런 걸 먹을 그쵸.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너무나 공감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네, 그러면 이제 조금은 저희가 무드를 전환해서 네. 요즘 규민 씨가 요즘 뭐 일과 별개로 뭐 취미라든지 아니면 아, 뭔가 내가 오늘 이거를 오늘 하는데 그거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그냥 너무 기대가 되는 아, 뭔가 규민 씨를 인스파이어하는 어떤 그런 활동이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사실 학기 중에는 지금은 너무 더워서 잠시 중단됐는데 학기 중에 저희 과 축구 동호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헬스장에 가서 헬스 운동을 하는 거랑 별개로 이렇게 주말에 많은 사람들과 공차고 하는 게 너무 기다려지고 막 거기 되게 멀고 덥고 먼지도 많고 이럴 때도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과 어울려서 운동하는 거가 예, 하나의 취미라면 취미겠고요. 그리고 아까 그 호스트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의 구성 요건 중에 하나가 잘 먹는 거잖아요. 맞아요. 요즘 맛집 도장 깨는 게 쏠쏠하더라고요. 어, 제가 최근에 어디 아직 가셨어요? 동네에 있는데 제가 동네 맛집들을 많이 못 가가지고 맨날 가는 데만 가다 보니까 네. 이거 그런 음식점 이름 말해도 되나요? 네. 저희가 사실 아직 이 뭔가 그 이런 걸 신경 쓸 만큼 큰 그런 데가 아니어가지고 편하게 얘기해도. 좀 조심해야 네, 알겠습니다. 그 오늘 저녁에 사실 되게 맛있는 닭볶음탕을 먹었는데 네. 해화였거든요. 네. 매콤하고 달달한데 맛있었습니다. 그런 데가 좀 별로 없어요. 닭볶음. 아니면 또 아, 종로에 아니지. 서울 종강역쯤에 애성회관이라고 정말 맛있는 곰탕집이 있는데 곰탕도 요즘 너무 맛있고 하여튼 그쵸. 그런 또 재미 느끼면서 그 살고 맛집 있습니다. 찾아가는 재미가 있고 또 워낙 맛있고 하니까. 그쵸, 그쵸. 예. 그, 네, 그쵸.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그, 운동 잠깐 얘기하셨잖아요. 네네네. 언급하셨는데, 그, 헬스장 뭐, 얼마나 자주 운동하시나요? 헬스장 학기 가서? 중에 학교 헬스장을 끊어서 일주일에 3번은 가려고 하고 세 있고요. 번? 네. 헬스장에서 운동을 네네. 하는 본인만의 그 모티베이션 뭐였어요? 어떤 동기로 헬스장에서 하는 거예요? 사실 그전에 제가 미국에 한 학기 정도 교환학생으로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하도 피자랑 햄버거를 먹고 와서 좀 살이 많이 찐 걸 저도 거기 느끼겠더라고요. 엄청 찌죠. 외국 네. 음식은 진짜. 그것만 먹게 되니까 또 그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와서 너무 찐 제 모습을 실감하면서 이게 해줘야겠다라는 그쵸. 개인적인 건강은. 그런 모티베이션도 있고 뭐 예, 사실 그게 전부네요. 그러고
축구를 그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혼자 막연한 맞아요. 생각도. 맞아요, 네, 맞아요. 훨씬 기본적으로 그 헬스장 할 때, 이건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결국 어떤 운동을 하든 코어 근육을 쓸 수밖에 없고, 아, 그쵸, 그쵸. 그리고 그 코어 근육은 특히 그런 구기 종목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 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어서, 네,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헬스를 하면서 좀 그런 게 저도 느껴져가지고 제가 네. 공을 움직이면 오히려 잘 뺏기고 안 움직이면은 쉽게 못 뺏기더라고요. 약간. 네, 맞아요. 그런 게 있어서. 혹시 책 많이 읽으시나요? 아, 그게 조금 저도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네, 제가 군 생활을 공익 근무 요원으로 했는데 그때는 네, 책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으려고 했고 네. 그랬는데 이제 학기 시작하면서 책보단 논문을 더 논문만 아, 읽게 되고 그래서 읽어야 될 책을 지금 많이 제 자취방에 놨는데 사실 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 공익 때 책 많이 읽으셨다 했으니까 네. 본인에게 독서란? 어, 아, 진짜 훅 들어오시네요. 그러니까 독서라는 게 사실 생각해보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그 이 독서의 그 이제 그 책의 한 200페이지 가량의 그 네, 분량에 저는 그 저자의 인생이 담겨 있다 생각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내가 책을 읽는다는 거는 그 사람의 인생을 어, 한 17,000원, 2만 원 가격으로 내가 배우는 거다. 저는 뭔가 어,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근데 물론 그런 대단한 생각치고는 그렇게 많이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진 않지만.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책 돈 주고 살만하네요, 정말. 그쵸. 그렇게 생각하면, 그쵸. 정말, 남의 인생을 그냥 단돈 2만 원이면 사실 요즘 그냥 뭐 어디서 밥 먹고 막 카페 간다 그쵸, 하면 다 그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 돈 대신에 난 그냥 뭐 집에서 뭐 먹고 난 차라리 다른 사람의 인생을 어, 내가 가져오겠다 생각하면 가성비란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지 않으면 가성비 갑이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렇네요, 네. 그렇네요. 어, 근데 저는 그 말 들으니까 조금 정리된 게, 네. 한창 책 많이 읽을 때 주로 비문학보단 문학, 특히 수필 책을 많이 읽었어가지고, 진짜요? 뭔가 남의 생각도 생각인데 그냥 읽는 거를 일종의 휴식이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양한 이야기나 특히 음, 남들이 했던 일 뭐 이런 걸 읽으면서 그냥 뭔가 배우는 것보다는 약간 웃어 넘기거나 뭔가를 느끼거나 감동하거나 이런 어떤 그런 측면으로 많이 독서를 했던 것 음, 같아요. 좋네요. 저는 뭔가 독서라는 게 사실 문학을 제가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주로 막 어, 뭐 주식 관련된 돈 관련된 거 아니면 좀 이렇게 자기계발서 그런 거 위주로 읽다 보니까 어, 그것조차 하나의 뭔가 과제 해야 될 일 아, 이런 식 인식이 강해서 한 번도 독서를 뭔가 휴식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는데 그것도 되게 아, 좋은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살면서 네, 나는 도저히 이건 용납할 수 없다 하는 행동이 있나요? 뭐 예를 들어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자취방에 친구가 놀러 왔는데 외출복 네. 그대로 침대에 눕는 걸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고 각자의 뭔가 그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규민님의 어떤 이건 도저히 안 된다 하는 게 있을까요? 제가 사실 저는 말씀하신 그런 자취방에 누가 겉옷을 입고 눕는다. 뭐 좀 기분 나쁘지만 허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네. 식으로 생각해 봤을 때 뭔가 그런 거는 누군가 그 허용하면 안 되는 일을 해야 딱 느껴지는데 아직까지 제 주변에 그런 무례한 친구들이 없어서 그런지 바로 생각이 음, 안 나더라고요. 그쵸. 이게 한번 음, 선을 넘어줘야 내가 이건 아니구나라 그쵸. 느껴지는데 네. 그쵸. 그래서 결론은 없는데 이건 다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맞습니다. 너무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시죠? 그러면 뭐 없었죠? 당연하죠, 제가 당연하죠. 네네. 네, 당연하죠. 혹시나 불편하셨다면. 아닙니다.
이미 전 대답에서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뭔가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규민님에게 성공이란? 아, 아까 네, 제가 대답을 해버렸네요. 결국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건강하게 지내기였네요. 네, 그래서 그 저 성공을 위해서 성공이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말 있잖아요. 뭔가 성공, 그러니까 이제 규민님이 정의한 성공 말고 뭔가 우리 그러니까 그 대중적으로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거는 뭔가 항상 이렇게 고난을 이겨내고 역경을 아, 극복하고 나서 이 음, 과실처럼 오는 게 성공이다라는 그런 뭔가 프레임이 있는 것 같은데, 음.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꼭 뭔가 그런 불편한 점들을 넘어서야 꼭 성공이 있을까요? 이게 진짜 뻔한 말일 수도 있는데, 어, 사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면서 목표했던 게 항상 중간중간 있고, 그걸 과실이라 치면은 그거를 물론 못 이뤘을 때도 있지만 이룰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맞아요. 이루면서 제가 느낀 거는 그 되게 뻔한 말이지만 그 과정에서 참 행복을 느낀다고 맞아요. 말하고 아, 근데 싶어요. 그게 뻔하지만 사실 네, 제일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또 어렵고, 예. 네. 항상 저도 뭔가를 너무 이루고 동의합니다. 나면은 네. 그냥 뭐 허무하거나 아니면 다음 걸 이뤄야 되겠다는 어떤 생각이 드는데 그 뭔가를 열심히 이루려고 하는 과정에서 남들이랑 소통하고 뭘 그러면서 이제 그걸 이겨내는 과정을 찾아내는 그런 순간순간의 행복을 느끼지 않았나. 뭐, 예, 맞습니다. 네. 규민 씨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여행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여행. 어, 사실 여행, 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국외 여행은, 해외여행은 잘 많이 못 갔는데, 작년 1학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교환학생으로 한 학기를 네, 보냈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한 학기 동안의 여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한 5개월 정도 거주하면서, 그리고 또 여러 군데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많은 걸 느낀 것도 느낀 건데, 제 성격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원래는 음,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진 않는데 나서서 뭘 어울리려고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낯선 환경에서 이제 거의 저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가 저만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뭐 하물며 그냥 단순히 여행지에 가서 남들한테 사진 좀 찍어주세요라는 말을 해야지 제 사진이 남잖아요. 그런 맞죠, 맞죠. 어떤 낯선 사람과의 소통을 계속 하다 보니 돌아와서 제 성격이 좀 더 말도 많아진 것 같고 대학원에 와서도 새로운 사람들이랑 좀 스스럼 없이 친해지려고 하는 것 같고 뭔가 좀 더 외향적으로 성격도 변한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그래서 좀 인상 깊기도 한데 사실 오랜 기간 했고 또 여러 군데 도시를 돌아다녀서 더 인상 깊은 것 같아요. 확실히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게 네. 내가 평소에 안 해보던 걸 해봐야 내가 몰랐던 그렇죠. 나의 모습도 발견하고, 저도 너무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여행, 혹시 그러면 뭐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파고드는 것 같은데, 네, 미국의 많은 좋아요. 여행지 좋습니다. 중에서 네. 여기 그냥 유독 기억에 남는 여행지. 아, 제가 위스콘신 주의 메디슨이라는 도시에 있는 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거기 근처에 있는 시카고를 여러 번 갔고요. 그리고 여행지로는 뉴욕이랑 라스베가스랑 패키지 여행으로 그랜드 캐니언 쪽을 가고 샌프란시스코랑 로스앤젤레스를 갔는데 이 중에서 제일 좋았던 곳을 꼽으라면 항상 뉴욕을 꼽는데 말씀하신 대로 오, 인상 깊은 곳을 꼽으라면 샌프란시스코인 것 같아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저는 혼자 여행을 했는데요. 한 3박 4일 동안요. 어, 노숙자들이 엄청 많고 오줌 지린내도 온갖 곳에서 나고 막 노숙자를 막 대마도 팔고 막 이런 정말 다른 환경이 처음에 좀 많이 인상 깊었는데 그거랑 별개로 여행지에서 혼자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 그 외향성이 가장 많이 발달한 것 같아요. 그곳에서 음, 예를 또 들면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쵸, 경험을 그쵸. 하려고 예. 하면 처음 보는 용기를 내고 해야 되니까. 예. 네. 가장 그래서 인상 깊었던 게 그 자전거를 타고 골든 게이트 브릿지를 넘어가서 그 반대편에 있는 소살리토라는 마을에서 뭐 밥을 먹고 구경을 하고 다시 무슨 언덕을 올라가서 다리를 보고 뭐 이런 식의 계획을 혼자서 그 전날에 했는데 막연히 그걸 할 때 이제 같이 혼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려고 하는 독일 친구 알렉스를 그냥 그 상황에서 바로 사귀어가지고 하루 종일 그 친구랑 같이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친구를 금방 사귀면서 여행을 성공적으로 해서 참 신기한 하루였어요. 네. 그쵸. 사실 생각해 보면 한국에서 갑자기 지나가다가 자전거 따릉이 타다가 그쵸, 저희 그쵸, 같이 그쵸. 뭐 이럴 순 없는 그쵸. 거니까 진짜 여행지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네요. 그런 거는. 네, 그 친구랑 많이 친해져서 막 나중에는 그 친구가 뭐 예전에 뭐 주에서 공부를 1등을 했는데 너무 우울증에 심해서 자살을 하려고도 했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또 한국에 대해서 뭐 북한의 정치에 대해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하고 음. 좀 신기했습니다. 좋은 경험이었네요. 그 이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이 뭐 어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제 저희 나이 비슷한 나이대나 대학생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뭔가 이 교환학생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고민을 아, 앞둔 대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 저는 경제적인 여건 그리고 졸업에 관련된 그런 여건이 다 충족되면 무조건 가라고 하고 싶어요. 음, 사실 저는 이제 제가 경제적인 것을 다 마련했어야 됐는데 운 좋게 장학금이나 다른 과외 같은 걸로 마련할 수 있었고 졸업도 넉넉하게 남았어서 간 건데 그때도 사실 갈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아는 형이 자기도 똑같이 어려운데 휴학을 해서 과외로 돈을 마련해서라도 갔을 거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후회가 없다고 하셔서 그 말에 좀 용기를 얻어서 간 거긴 한데 네. 그런 점만 괜찮으시다면 가서 한 학기 혹은 적어도 방학까지 외국에서 혼자 지내는 경험을 해보시면 스스로에 대해서도 많이 알 수 있고 또 저처럼 좀 긍정적인 변화를 겪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20대 때, 특히 학부생일 때 그쵸? 내가 잃을 것도 없이 리스크도 많이 맞아요. 없고 책임감이 많이 적은 이 시절에 외국 생활 한다는 거는 정말 네. 특별한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생각해 보면서 네. 고민하면 그냥 좋을 것 놀기만 같습니다. 해도 외국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는 거 자체가 네, 특별한데 맞아요, 네. 맞아요. 가신 김에 부담 이제 없이 또 다양한 경험 하시면은 그쵸. 부담이 없으니까 이런 걸 할 수 있을 때가 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감합니다. 네, 저희 어쩌다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마지막 질문까지 왔는데 아이고. 네. 저희 팟캐스트의 트레이드마크인 질문이자 이 팟캐스트가 업로드 될 때 규민님 이름 옆에 있을 부제목이기도 한 아, 규민님의 favorite quote, 어떤 인생의 좌우명이라든지 좋아하는 명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사실 좀 혼자 이런 걸 생각하다가 보면 좀 낯간지러워서 생각을 멈추곤 하는데 지금 딱 떠오르는 거는 매우 흔한 말이지만 그냥 현재를 즐겨라라는 말인데요. 뭐 다- 라틴어로 카르페 디엠이라고도 하죠. RPDM 사실 되게 맞습니다. 너무 예, 좋죠. 매우 뻔한 말인데요. 이 말이 일종의 모토가 된 이유는 가족이나 뭐 친한 친구나 혹은 주변 사람들이 그냥 뜻하지 않은 일들로 뭐 종적을 감추거나 죽거나 하는 일들을 겪으면서 되게 뭔가 지금 사는 게 덧없다는 걸 느낌과 동시에 그만큼 지금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아무 별거 없는 이유로 그냥 이게 끝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 지금 이 순간순간의 가치가
더 커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더 이 지금 이 순간순간을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게 나중에도 후회 없이 그러니까 나중에도 후회 없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 해서 그런 생각을 하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서도 살다가 그러니까 뭔가 지내다가 힘든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이 힘든 일을 겪을 수 있는 것도 상당한 축복이라면 축복이다는 생각으로 이겨내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멋진 아, 말입니다. 네, 뭐 감사합니다. 뻔한 말을 하셨지만 사실 이것 또한 뻔하지만 어려운 현재를 즐기는 참 어렵죠. 네, 참 음, 어렵고. 네. 정말 저희가 얼마 못 살잖아요. 그 민지님이 한 몇 달 전에 보여주셨던 그 일주일을 한 네모 박스로 음, 주신 거. 그게 아직도 인상 맞아요. 그게, 깊은데. 네, 그게 뭐냐면 그 앞으로 90살까지 산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몇 주 남았는지를 되게 이렇게 도표 그리고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그쵸. 그림이 있는데 그게 이게 사각형 하나하나가 이제 한 주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 한 주, 한 주, 몇 주 안 남았구나 생각해보면, 인생이 진짜 짧고, 그쵸. 진짜 막 미래에 대한 걱정, 과거에 대한 후회, 이런 걸로 시간을 낭비하기엔 너무 아깝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네. 딱 그런 생각. 네. 네, 현재를 딱 노트, 즐기라는 조그마한 말은, 노트 네, 한 페이지에 그냥 그 남은 인생이 담겼다고 생각하니까 민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에 시간을 허비하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네. 또, 저도 그 사진을, 그러니까 그 그림? 그거, 김민님 얘기해서 갑자기 또 오랜만에 생각이 났네요. 그거, 저 나름대로 막 어떤 막 그 애플 어플리케이션에 메인 화면에 넣는다 네. 해놓고 되게 그냥 어, 아무렇지 않게 맨날 지나갔었는데, 이렇게 또 예. 얘기 나오니까 생각해보니까 인생이 진짜 짧고, 그쵸. 쓸데없는 거에 시간을 소비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인생이. 내가 하고 그렇죠. 싶은 거지. 지금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기르고 음. 즐기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이걸 들으신다면 또 소중한 시간을 이거 듣는데 할애하시는 건데 너무 감사드리면서 좀 더 좋은 말을 했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아, 너무 좋죠. 이게 아, 사실 또 그러네요. 또 그분들 입장에서도 지금 듣고 있는 순간이 현재인 거니까 같이 즐겨주시고 그러네요. 계시다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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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일단 제가 뭐 준비한 질문 여기까지고 오늘 이렇게 이게 밤이어서 그런지 이제 곧 네. 새벽 넘어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되게 이렇게 팟캐스트 방송 같지가 않고 그냥 진짜 그냥 저랑 규민 씨랑 좀 맞아요. 평소에 만나서 그냥 얘기 편하게 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진짜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그냥 통화하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리고 이게 너무 네. 신기한 게 뭔가 이렇게 팟캐스트로 녹화를 딱 한다 하고 어떤 포멀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생각보다 저희가 평소에 얘기 안 했던 것들 많이 하게 되고 음, 그리고 내 생각을 한번 되돌아보게 될 수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이런 대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 방금 말해주신 그 우리가 앞으로 몇 주를 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갑자기 막 생각해보니까 머리가 띵하는 거예요. 맞아. 나 그러고 그때 한참 많이 생각했었는데 오늘도 이거 끝나고 그거 다시 볼 것 같은데. 저도 네, 김민님 덕분에 혹시 제가 그러면 처음부터 네,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네요. 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아, 네, 소감 소감 물어볼 바로, 뻔했어요. 네, 바로, 딱 하시길래 너무 그냥 냅뒀어요. 아, 예, 아까 말한 대로 저도 좀 이런 새벽 시간에 센치한 감성에 젖어서 제 처음 옛날 어린 시절부터 제가 지금 이걸 왜 공부하고 있는지 다시 돌이켜 볼 수 있어서 보던 논문 실증 내지 말고 맞아 잘 읽어야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었고 또 행복이 뭔지 생각하면서 제가 너무 이런 공부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 목표를 향해서 잘 그냥 이 순간순간 행복하게 잘 살아 나가야겠다 지금처럼 해왔듯이 라고 좀 더 다짐할 수 있게 됐네요 저를. 아, 네, 그렇게 감사드립니다.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뿌듯하네요. 네, 아, 저희 이 바쁘실 텐데 이게 또
출연해 주겠다고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희 뭐 나중에 뭐 몇 년 후가 됐든 또 또 출연하셔서 또 이런 얘기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김민 씨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멘탈 리쿠디 팟캐스트는 다음번에 다른 게스트와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